네, 안녕하세요. 경영 전략 공부하고 있는 공윤엽이라고 합니다. 이 전북대학교 고은성 선생하고 같이 콜라보를 해서 고은성 선생은 이제 인사조직 전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략하고 인사조직 쪽이 좀 시너지를 좀 한번 만들어 보자라는 큰 포부를 가지고 논문을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생각보다 실증 분석에서 분석이 잘 안 돼서요. 일단 토론 교수님께는 좀 죄송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는 게 제가 프로시딩 파일 넘길 때는 실증 분석 결과가 없었습니다. 근데 본 발표에서는 실증 분석 결과를 지금 포함하고 있습니다. 양해 말씀드리고요. 오래 기다리게 해서 죄송합니다. 어제 제가 매운 철판 닭갈비를 밤에 좀 먹어가지고 오늘 좀 배가 좀 아픕니다. 네, 일단은 논문 제목은요. 조직 진단 관점에서 맥킨지 7S 요인은 어떻게 기업의 혁신성을 창출하는가, 지식 공유를 중심으로라는 내용입니다. 우선 혁신성이란 것에 초점을 좀 맞춰서 논문을 진행했습니다. 일단은 기업의 혁신은 왜 중요한가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 케네디가 2004년도에 100년 기업의 조건이라는 책에서 세계 기업들의 평균 수명은 단 13년으로 30년이 지나면 80%의 기업이 사라진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65년부터 30년 이후에 살아남은 기업은 100대 기업 중에서 16개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드러커가 이렇게 얘기했죠. 일반 기업뿐만 아니라 사회, 경제, 산업, 그리고 정부와 공공서비스 기관에 이르기까지 모든 조직이 살아남기 위해서 꼭 필요한 활동을 혁신 활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혁신이야말로 개인과 조직, 사회가 살아남기 위한 필수적인 생명 유지 활동이라고 했습니다. 현재 우리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이 가중되고 있는 실상입니다. 모두 잘 아시겠지만 미국과 중국 간의 그 세력 전이라던가 또 러시아의 재도약도 있을 수 있겠고요. 또 일본의 보통 국가와 또 다이다오 섬 같은 이렇게 영토 분쟁, 중국이 인공섬을 지으면서 자신의 이지지를 많이 늘리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리고 내부적으로 4차 산업혁명과 바탕으로 해서 많은 기업들에게 새로운 혁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점차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혁신을 다룸에 있어서 많은 기업들이 문제점이 있는데요. 이 최고 경영자의 리더십의 하향식 혁신 활동을 많이 추구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장기간에 걸쳐서 혁신 활동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단기간에 일시적인 그러한 혁신 활동을 추진해서 조직 구성원들도 혼란을 많이 겪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러한 혁신이 현재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현 상황에서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면서 동서 변수 혁신으로 설정했습니다. 우선 기업 진단 모델인데요. 맥킨지 7S 요인입니다. 굉장히 좀 오래된 모델입니다. 전략 그리고 구조, 시스템을 기업이 가지고 있는 하드웨어 요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기술, 종업원, 스타일, 공유 가치 이런 것들을 소프트 S, 기업이 가지고 있는 소프트웨어라고 합니다. 요인 분석을 했을 때 이 7개의 요인이 잘 묶이지가 않았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 생각해 보니까 이 소프트 S, 기업의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는 서로 떨어뜨려 놓고 가는 개념이 아니고 소프트웨어를 받쳐줄 수 있는 하드웨어가 있어야 되고 그 하드웨어를 실천할 수 있는 조직 기반이 튼튼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인 분석을 안 할 수는 없으니까 하드 S와 소프트 S 요인을 구분해서 접근을 좀 했습니다. 일단 결과부터 말씀을 좀 드리면 구분해 접근했을 때 요인 분석이 가능했습니다. 전략 4개 문항이었고요. 구조 4개 문항, 그리고 시스템 4개 문항 모두 아이겐밸류 1 이상, 그리고 공통성 지수 0.4 이상 겹치는 문항 없이 모두 분류가 됐습니다. 그리고 소프트 S 같은 경우에도 스타일이 원래 10문항이었는데요. 7, 8, 90 4문항만 살아남았습니다. 나머지 요인들은 없어졌고요. 그리고 스킬도 4개 문항 모두 남았고요. 또 종업원 4개 문항 모두 남았고 그리고 쉐어드 밸류 공유 가치는 4개 문항이었는데 한 문항 제거가 됐습니다. 이런 식으로 우선은 분석이 가능한 수준의 요인 분석은 이루어졌습니다. 이론 설명 조금만 더 드리겠습니다. 우선 지식 공유한 거는 제가 리터러치 리뷰를 이번에 좀 많이 못해와서 간단하게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상호 호의적인 핵심 감정으로 일찍부터 인식이 되어 왔다고 합니다. 내가 획득한 지식을 남한테 전달하려는 그런 개인의 행동이라는 거죠. 그래서 혁신은 기존 아이디어를 재조합하는 것만 그치지 않고 관련 있는 그 개인들에 의해 새로운 것이라고 지각되어지는 독특한 접근까지도 모두 포함하는 것. 이 혁신을 측정하기 위해서 측정 방법을 다양하게 두고 있는데요. 어떤 논문에서는 특허 개수를 혁신성이라고
이렇게 매저를 설정한 업무도 있었고 저와 같이 시장에서 필요로 하는 제품과 서비스를 공급하려는 이렇게 시장 선도적인 기업이 혁신성 있는 기업이다라는 가정하에서 저는 논문을 진행을 했습니다. 우선 연구 모형이고요. 맥킨지 첼레스 요인이 지식 공유를 통해서 혁신성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논의로 모형을 설정했습니다. 우선 이 독립 변수와 지식 매개 변수 간의 관계를 설명을 좀 드리면요. 홈버그라는 학자가 CSR을 연구하면서 CSR을 두 가지 관점으로 분류했습니다. 사업 수행 CSR 또는 자선적 CSR. 이 이해관계자 이론이라는 걸 바탕으로 했는데요. 기업을 둘러싼 이해관계자를 조사해 보니까 기업의 1차 이해관계자를 종업원, 소비자 이런 것과 같이 기업의 이윤 창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집단을 1차 이해관계자, 그리고 2차 이해관계자, 기업의 이윤 창출하고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지만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주고받는 NGO라든가 지방정부 이런 언론사들 것들이 있습니다. 특히 맥킨지 첼레스 같은 경우는 종업원들 대상으로 설문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요. CSR 홈버그의 이해관계자 이론을 바탕으로 한 CSR 중에서 1차 이해관계자, 그 중에서도 소비자, 종업원 등등에서 종업원에 포커스를 맞췄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CSR이 지식 공유에 미치는 영향력이 어느 정도 설명이 될 수 있다면 이 맥킨지 첼레스 요인도 어떻게 종업원들한테 CSR 같은 조직에서의 구조라던가 기술, 종업원들 교육 이런 부분에서 많이 신경을 쓰는 게 되기 때문에 이 패스가 설명이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했고요. 네, 그래서 이 사업 수행 CSR이라는 게 1차 이해관계자들을 위해서 진행하는 CSR 방법입니다. 여기 보시면 종업원 친화적인 규칙과 정책, 안전하고 건강을 보장하는 작업 환경, 그리고 파트너와의 정보 공유 이런 것들이 종업원을 바탕으로 하는 사업 수행 CSR의 매저입니다. 그러면 이 맥킨지 첼레스 요인의 매저를 보시면 잘 안 보이시겠지만 여기 스타일 쪽 보시면 우리 조직의 관리자는 직원들의 창의적인 활동적인 면을 독려한다. 그리고 직원에 대한 포용과 너그러움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직원 교육을 체계적으로 수행한다. 이런 것들이 직원에게 직접적으로 호혜성을 줄 수 있는 요인으로 CSR과 개념적으로 유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식공유 같은 경우에는 매저 마지막 것만 보시면 우리 조직은 서로 나눠왔던 기술이나 지식이 서로에게 가치가 있는 편이다. 그리고 정보를 공유한다 이런 내용이고요. 또 혁신성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신제품 출시나 서비스 도입에 있어서 업계를 선도한다라는 것으로 혁신성의 매저를 정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요인 분석 과정을 거쳐서 상관 분석까지 진행을 했고요. 혁신성하고 전략 요인이 굉장히 상관관계가 좀 높은 것으로 나와서 이 부분은 나중에 추후 더 데이터를 모아서 좀 낮춰줘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일단 실증 분석 결과고요. 위계적 회귀 분석 이용했습니다. 독립 변수 모두 다 때려 넣어서 전략, 구조, 시스템, 스타일, 기술, 구성원 공유 가치까지 모두 넣었는데요. 지식 공유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스타일과 구성원 공유 가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2단계 모형에서 이제 종속 변수를 혁신성을 바꿔서 진행을 한 결과 전략과 기술 구성원이 유의미한 변수로 나타났습니다. 마지막으로 3단계 모형은 이제 매개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서 앞선 7개 요인들을 모두 통제하고 지식 공유라는 매개 변수를 넣어서 분석을 진행한 결과 이제 구성원 변수만 이제 완전 매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 결과를 가지고 어떻게 논문을 써야 될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결과가 잘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PPT 파일을 좀 오늘 편집위원장님 좀 피해 다녔는데요. 뭐라고 하실까봐 너무 무서워가지고 피해 다녔습니다. 늦게 전송을 드려가지고. 그래서 이 고민을 많이 했어요. 정말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정된 연구 모형을 제가 좀 제안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이 자리에서. 스타일이라는 변수는 내 상사가 나에게 그런 제공하는 호혜성이라던가 지위 체계 같은 겁니다. 그 스타일 변수는 7S에서 뺐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설문을 진행을 할 때 사람들이 계속 연락이 옵니다. 일단 제 주변 사람들한테 설문 많이 했는데요. 연락이 옵니다. 아니 도대체 내 상관이 누구냐? 우리 관리자가 누구냐? 내 바로 위에 사람이냐 아니면 누군지 모르겠다. 그래서 설문이 힘들다. 라고 해서 편향이 많이 된 것 같아서 스타일은 그냥 뺐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은 게 원래 전략 변수가 독립 변수 있었습니다. 그 전략을 뺐던 게 전략에 대해서 정의를 제가 한번 살펴보니까
캔들러 두 번째 정의를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이란 기업의 장기적인 목표의 결정과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행동을 결정하고 경영 자원을 배분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제가 측정한 전략의 매저에서도 중장기적인 목표에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이 있다. 이렇게 전략의 개념과 캔들러의 정의가 유사하게 일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논의로 스타일을 제거하고 전략을 독립변수에서 매개변수로 올리고 지식 공유는 버렸습니다. 네, 지식 공유를 버려서 분석을 새롭게 해본 결과 이렇게 독립변수와 그 매개변수 사이에서 스킬, 스태프, 공유 가치 이 세 가지가 유의미한 변수로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한 수준에서 검증이 됐고요. 또 혁신성, 종속 변수와의 관계에서도 스킬, 스태프, 공유 가치가 유의미한 변수로 확인됐습니다. 또 이제 매개 효과로 확인해야 되니까요. 전략이 혁신성에 미친 영향이 있다는 유의한 수준에 검증이 됐기 때문에 스킬, 스태프, 공유 가치 모두 다 매개 효과가 있다라고 판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형으로 오늘 이렇게 앞으로 좀 발전을 시키는 것이 어떻겠나라는 좀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전달이 안 된 부분입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고 추후에 데이터를 좀 더 모아서 지금 데이터가 매우 좀 적은 숫자입니다. 그래서 구조방정식으로 돌려보고 여러 가지 분석 방법을 많이 활용해 봤는데요. 구조방정식에서 모델 핏도 잘 안 나오고 매개 효과가 아예 안 나와서 이렇게 SPS, SS에서 활용 가능한 위계적 회귀 분석을 이용해서 매개 효과를 검증했습니다. 네, 제 발표 여기까지고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재밌는 관점을 좀 가지고 온 것 같아요. 기존의 관점들이 보면 이제 지식 공유가 혁신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는 사실 많이 있어요. 이미 서비스 조직에서 그러고 많은 논문들이 이미 있는 것이고, 단지 이제 그 지식 공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볼 때 지금까지 연구들은 대부분이 개인적 차원과 그다음에 조직적 차원, 그다음에 시스템, 인프라 이러한 관점들을 많이 봤죠. 그리고 이제 맥킨지의 세븐에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식 공유하고 연결을 보는 게 아니라 대부분 이제 조직 성과를 보게 됩니다. 조직 성과의 직접적인 상관관계를 보고 그 후속 모델로 나온 것들이 이제 조직 성과에 바로 가는 게 아니라 매개 효과를 거치는데 어떤 매개 효과를 거치느냐, 지금까지 많이 연구된 게 이제 조직 몰입이나 조직 신뢰 뭐 이런 쪽에 영향을 미쳐서 혁신성이나 이런 데 가는 걸로, 혁신성으로 조직 성과를 보는 것은 이제 여러 가지 관점이 있죠. 혁신성도 보기도 하지만 종업원들의 직무 만족이나 그다음에 조직 만족 또는 고객의 만족 뭐 이런 형태로도 조직 성과를 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관점으로 이렇게 보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 맥킨지의 이 어떤 조직 성과에 가는 관점 갖다가 이제 과거에 많이 되고 있는 지식 공유하고 혁신성을 같이 이제 묶고는 사실 이제 연구 같아요. 근데 이제 지식 공유에 관한 이제 이론적 고찰이나 여기 보면 이제 마찬가지인데 결과에 대한 것들이 아마 지식 공유에 대한 먼저 이론적 고찰이 좀 많이 됐었으면 이런 결과도 좀 나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식 공유의 양이 있는 변수 중에 가장 큰 지금까지 공통적인 연구의 변수들이 있어요. 보상이거든요. 지식을 공유하고자 하는 개인적인 것에 보상이 이루어질 때 지식 공유가 조직에서 잘 이루어진다. 그건 어떤 연구에서도 공통적인 보상이라는 부분이 나오고 있는데, 이제 이런 이제 개인적인 차원 부분이나 이걸 없애버리고 맥킨지의 조직은 사실 조직 전체를 성과를 진단한단 말이에요. 조직이 잘 굴러가고 있는지. 근데 이게 과연 지식 공유에만 영향을 미치느냐? 아무리 매개 변수라고 하지만 매개 변수의 직접적으로 영향 관계를 봐줘야 되는데, 사실 우선적으로 봐야 될 게 그러면 지식 공유에 진짜 영향을 미치는 게 뭐냐를 먼저 봐주고 이게 핵심성으로 가진 거니까 기존 이론적 고찰에서 지식 공유라는 부분은 지금 좀 많이 빼고 맥킨지의 세븐에스를 갖다가 혁신성하고 새롭게 갖고 오면서 거기에 기존에 있던 지식 공유가 매개 변수로 작용을 한다. 이건 이제 연구들이 많이 있으니까 이 관점을 가지고 본 것 같습니다. 데이터 나온 것은 저도 지금 오늘 처음 봐서 지금 이제 연구가 제대로 좀 안 나왔다고 하는데, 저는 원래 논문에서 이제 이렇게 봤었으면 좀 더 나을 것 같아요. 맥킨지의 어떤 조직 진단 모델이 사실 이제 조직 성과를 바로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수정된 모형을 저는 제안한다면 지금 지식 공유가 답이 안 나왔다 했잖아요. 네, 그 전까지 저는 생각 온 게 지식 공유하고 실성 것을 놔두고 그다음에 유기적 해석 분석에서 본 것처럼 조직 성과의 그 맥킨지 세븐에스가 혁신성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까지 같이 봐서 전체 모형을 보면 어떨까? 전체 모형을 또 봐준 게 없고 또 저 맥킨지 세븐에스를 갖고 와서 이렇게 본 게 없기 때문에 우리가 연구에 보면
어떤 동일한 모형을 가지고 사회 연구 분야가 달라지거나, 그죠? 적용 분야가 달라지거나, 적용 조직이 달라지거나, 뭐 이렇게 달리 보기도 하기 때문에 어떤 조직에서 어떤 상황에서 그 연구 결과가 달라지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한번 가지고 봤었으면 어쩔까라는 생각이 첫 번째로 좀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새로운 개념으로 접근을 좀 시도했다 이런 부분은 좀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금 마지막 모형 같은 게 한번 파워포인트 한 번만 돌려주시겠어요? 네. 이제 교수님도 다 아시다시피 아마 하시고 충고하시고 싶은 이야기들이 여기 부분에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그 논문에 이제 그 대학원생 때 실수하고 뭐 저희 연구자도 한 번씩 실수하죠. 어떤 결과값을 바탕으로 해석을 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논문의 어떤 타당성을 보는데 통계적인 타당성만 보지 않고 구성 개념의 타당성을 보죠. 이게 이제 이론적 고찰이죠. 어떻게 해서 이 변수를 외교 변수로 쓰는지, 어떻게 이 변수를 갖다가 결과 변수나 독립 변수나 정석 변수를 쓰는지 이런 이론적 고찰을 갖다 쓰게 되는데 이 결과값이 나왔다 해가지고 이게 맞다 이렇게 보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갖고 오는 건 아니고요. 전체 본인이 설계했던 내용 하에서 이론적 기반 하에서 모형을 설계하는 게 맞다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뭐 지금 이제 초기 아마 시도 대학원생이기 때문에 연구 같은데 점점 그 지식 공유에 관한 사실 이론들이나 연구가 많이 돼 있어요. 지식 공유는 1990년도 후반부터 이제 노나카 선생이 이제 이야기가 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지식 공유라는 내용으로 2000년도 초반에 연구가 엄청 많이 됐잖아요. 그래서 지식 공유에 대한 연구가 제일 많은 게 2000년도 초반이에요. 그때 이미 혁신성까지 관련돼서 연구들이 또 많이 있고 사실은 그래서 그쪽에 이론적 기반을 바탕으로 하면 굳이 여기 또 앞쪽에 이제 인사 전공하신 분하고 같이 하다 보니까 아마 그 CSR로 왜 맥킨지의 세븐에스를 갖고 와야 되나 그 명분을 CSR로 이야기하는데 굳이 그럴 필요 없어요. 어차피 지식 공유의 내용을 이론적 고찰을 하다 보면 거기가 다 조직이 들어가 있고 전략이 들어가 있고 조직 부분에 개인 차원도 들어가 있고 공유 부분도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갖고 와서 여기 이론적 고찰로 맥킨지의 세븐에스를 보는 것은 문제되지 않겠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굳이 CS까지 갖고 와서 그것을 해석하는데 무리가 없다 이런 해석은 없어도 지식 공유에 대한 이론적 고찰을 충분히 하면 충분히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대학원생이기 때문에 이제 한 가지 그냥 좀 이야기를 해주면 학술대에 이제 오는 결과가 마지막에 있었는데 결과가 없이 올 때는 사실은 이제 이론적 고찰 모형을 설명하는 거잖아요. 모형을 설명할 때는 되도록이면 이제 앞에 그 기존의 연구들을 쭉 조합해서 이렇게 글로 이렇게 적는 게 아니라 글로 일부는 적고 표로 이렇게 쭉 정리가 되면 그 모형을 설명하는데 어떤 이론들을 갖고 와서 했습니까를 좀 더 체계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모형 발표를 할 때는 그런 것들이 좀 낫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종합적으로 새로운 관점에서 새로운 접근으로 맥킨지의 세븐에스를 주지성과로 바라보는 시각으로 대학원생이 새로운 시각으로 보고 있다는 생각은 재미있는 저도 오랜만에 관련해서 재미있는 연구도 관심 있게 한번 봐본 것 같습니다. 예, 수고 많았습니다. 예. 그 CSR을 가져온 거는요. 제가 사실 그 CSR하고 기업가 정신 연구를 주로 합니다. 그래서 가장 익숙한 개념이 CSR이라서 그쪽하고 이 컨셉적인 논의가 일치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가져와 썼던 거고요. 하지만 말씀해 주신 것과 같이 굳이 CSR을 가져와서 쓸 필요가 있었나라는 생각이 지금 막 미치도록 후회가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식 공유에 영향을 미치는 독립 변수들을 먼저 한번 리터처 리뷰를 해보고 그 치렉스 요인과 지식 공유 선행 변수 간의 어떤 연결고리를 찾는 게 우선이 아니겠나라는 말씀이 너무 깊게 와닿았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오늘 말씀해 주신 것 내용 종합적으로 고르성 선생하고 제가 얘기를 해가지고 한번 더 반영을 해서 좀 좋은 형태로 투구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